아,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제 테마는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이 테마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 틀을 깨야 돼요. 이 단기라는 거는 사실 말하면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장기적으로 하면 이거는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해서 10% 수익, 30%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이 수익과 손실의 합을 해서 이제 보면 이 평균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이건 이제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우리가 한번 사서 기간이라든가 이걸 보면은 단기 매매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간이라는 것을 정해둔다는 거죠. 기간값을. 이게 무슨 하루 오늘 종가 매매라 그래갖고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팔고 요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 수익을 절대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좀 깨우쳐야 되고, 이제 보면은 테마라는 거는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어요. 테마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 테마는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마가 불어서 갑자기 수급이 유입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세력이 있죠. 세력이 있으면 자, 가치평가를 합니다. 가치평가를 해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언론에서 이제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찌라시도 돌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흘려요. 이 내용을 홍보를 하죠.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절대폭이 어디냐 보면은 이게 이제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데 이 가치라는 걸 신봉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주가가 이 움직이는 이 가치라는 거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는 이제 보통 이제 PBR로 볼 수가 있고, PBR과 PER. 그러니까 이거는 PBR이 아니면 PER. 그리고 ROE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분석해서 보면 현재 시총과 현재 있는 시총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가치가 얼마냐. 근데 이제 미래 가치라는 게 있죠.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고 성장을 얼마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ROE라든가 PER, PBR이 이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익으로 나눈 게 PER이고, 이제 자산 가치로 나눈 게 이제 PBR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는 이익의 성장 정도를 갖고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가처럼 변동이 있어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적정 가치가 얼마냐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라는 게 다 다르겠죠. 그 기준을 잡는데, 이 기준을 잡는 방법을 자기 기준을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미래에 올 게 4차 산업.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쓰이고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현재 가치를, 이 숫자죠, 숫자. 현재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니까 이 현재 가치에 대한 기준을 입혀서 이걸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PER 무슨 7배 미만이면 싸다. 어떤 사람들은 12배 미만이면 싸다. 15배 미만이면 싸다. 15년에 그 돈 벌면 싼 거지 12년에 그 돈 벌면 싼 거지. 7년에 그 돈 벌면 싼 거지. 이걸 이제 시총으로 나눈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판단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평균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은 지금 저평가니까 미국 시장의 평균인 PER 14배, 16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PBR이라 그래갖고 자산 가치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에 대한 기준 방법은 다 다른데, 미래 가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내 기준에서 버블을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 가치, PER, PBR 뭐 이런 것들을 다 논해서 현재 가치에서 이것보다 지금 오버 베팅이 돼 있는 미래 가치가,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3만원인데 미래 가치가 10만원이다. 이거는 이제 2년, 3년이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만원에 있다. 그러면 이걸 미래 가치를 보고 살 거냐? 아니면 이게 5만원에 있어도 미래 가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산다.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의 절대값이라는 건 어차피 기업이라는 거는 성장을 한다는 전제를 놓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주식을 보유를 하는 거고, 현재 가치가 아주 싸도 마찬가지죠. 현재 가치가 굉장히 싸다는 거는 현재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총에 입혀지면서 지금 자산을 예를 들어서 청산을 해서 갖다가 기업을 공중분해해서 이제 팔아버리면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는데 시총은 무슨 뭐 1억인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총은 뭐 2억인 기업들도 있어. 지금 2억을 못 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막 적자를 계속 예를 들어서 뭐 봐갖고 이게 뭐 적자를 계속 보면은 이 자본 가치를 다 까먹을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공중분해하고 팔아버리면 예를 들어 5배라는 이익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3년 4년 적자를 유지를 해서 기업을 지속을 하면 이거 돈을 다 까먹겠다. 뭐 이런 판단이 들면 이런 기업에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없겠지만, 자본 가치를 기준으로 두느냐 아니면 성장 가치를 기준으로 두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정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테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기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을 잡아두고 테마라는 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쪽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들이 다 움직여요. 거기에서 싸고 비싼 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싼 것들은 보유를 하고 가는 거고, 비싼 것들이나 성장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이 테마라는 거는 정상 흐름이 아니에요. 정상 흐름이 아니다. 이 정상 흐름이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만약에 테마 바람이 불어버리면 저평가가 한꺼번에 고평가로 올라오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고평가인 구간에서 이제 테마를 불어버리면 저평가 기업들은 많이 올라와도 고평가 기업들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적자 기업의 무슨 뭐 부실이 심각한 기업들은 테마로 움직였다가 상폐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테마는 누가 만들까? 이건 결국은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세력이 뭘로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개미 꼬시고, 개미들은 분화방처럼 달라들어요. 달라들어서 꼭지 잡죠. 이게 예를 들어서 싼지 비싼지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밀리더라도 그냥 보유하고 끌고 가서 수익을 내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요런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시세 움직이는 것만 보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샀는데 20% 빠져.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20% 빠져. 근데 이 이후에 200% 올라갈 건데, 요 200% 올라갈 거라는 기준을 뭘로 잡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주들도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미래 가치라는 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이제 현재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 훨씬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괴리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투자예요.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따라다니면 항상 꼭지 잡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들, 제가 수익 스토리로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정치 테마즈, 이런 걸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매매해서 수익을 낸 것들, 그리고 수소차,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테마주들을 잡아내는 방법들, 그러니까 테마주들을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흐름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이익을 챙겨가고 이제 교체 포지션을 잡아가고 끌고 가고, 이런 포지션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치 테마. 자, 대장주로 잡힌 게 이제 한창제지, 남선알림이었고, 이게 보면은 뭐 황교안이라는
지금 보면 박근혜 정권 때 부통령이었죠. 박정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가치가 아니죠. 자, 한창제지라는 기업은 우리는 이제 편입을 했던 거는 신대양제지가 제지주들 중에서 이익을 먼저 내면서 고평가를 그러니까 상승을 크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지 산업에 대한 업황이 이렇게 나아간다 그러면 다음에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뭐냐 찾아가지고 한창제지라는 기업을 미리 편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이 요 구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끌고 왔던 거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여기였어요. 자, 북한 테마로 엮여서 여기서 이제 북한 테마로 엮였어요. 테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일 뿐이지 가치에는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잡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더 수익이 낮다 죽든가 뭐 어떻게 했든 죽든가 그건 결국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 언젠가 무너지는 거, 그 무너지는 흐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끌고 가는 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건 투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한 30% 나왔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거론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2, 3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입 자리가 요 윗자리였으니까 자, 800원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뭐 저점 이탈을 했다가 마이너스 한 30% 났다가 테마가 붙으면서 상승을 시작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건 그냥 뭘까요? 운이에요, 운. 이 정치 테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지금 보면 문정부가 2년 넘어가면서 원래 보통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으면은 테마가 도는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잡아낼 수 있겠죠. 딱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첫 번째 눌린 구간이 요런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구간에 단기 매매를 하는 거를 사실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요런 거 사담고 하고 하면서 진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다 놓치기 때문이죠. 지금 좋은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요런 데 돈이 들어가면 그거 쌀 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좋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마로 접근했던 부분들을 말을 해보면 한창제지 들고 있던 한창제지 남선알미늄들이 많이 가는 거 보면서 이거 정치 테마 분해 이제 요런 흐름들을 언제 알 수 있었을까? 이때 움직이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었죠. 10월 달에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이 테마가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테마가 움직인다는 거는 자,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투심. 2월부터 이제 보면은 큰 조정장이, 지수로 보면 큰 조정장이 진행이 됐는데 2월 달에 이제 투매가 단기적으로 있은 다음에 북한 테마가 불었었어요. 자, 모멘텀이 잡히니까 그냥 우르르 급등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투매가 나온 다음에 먼저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가 움직이면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한창제지, 남선알미늄이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움직였죠. 이때 당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잡으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쳐다도 안 보잖아. 왜? 정치 테마주들. 오늘도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끝물에 머리만 들어준 거고, 이제 개미를 이제 털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미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 대장주들은. 자, 진양산업과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서 첫 번째 눌림 자리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진입을 했었고, 이 자리에 진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던 거고, 이 진양사업과 대신정보통신은 뭐예요? 실적이라는 무언가가 보여주지 않고 주가만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오버베팅이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줬으면 어때요? 이거는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적이 늘어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싸지도 않은데 자, 주가만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팔고 치우는 거지. 그래서 진양산업은 이 테마가 불었기 때문에 여기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한창제지와 남선알미늄을 때려 판 다음에 이제 후발주로 움직인 것들이 얘네들이었으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면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 해갖고 후발주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고,
보면은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요 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눌림 자리죠. 이 눌림목을 보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걸 보고 얘네들을 편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냈던 경우고, 요런 경우들은 사실 그냥 아주 작은 비중을 가지고 잠깐의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문이 나면 철저하게 외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 움직였던 게 이제 수소차 테마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때 수소차 테마주들 다 치웠죠.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습니다.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급증하는 종목이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수소차 테마주들 중에서. 걔가 이제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림 후에 대장이 되고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 박박길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박박길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라든가 무언가가 의미 있게 늘어나는 흐름들을 포지션을 잡아서 다시 편입을 할 거예요. 수소차 테마는 장기 테마로 볼 수 있는데, 정치 테마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장기 테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볼 거면 수소차 테마주들, 얘네들 중에 무언가 밸류상이라든가 가치로 늘어나는, 무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쪽에만 봐야 돼요. 수소차 테마는 이제 정부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대차에서 투자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진짜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차 테마는 진짜고, 정치 테마는 가짜예요. 지금부터 어느 정도 뭐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움직인다 그래도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는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애지간하면 보지 마세요. 이 종목들 말고, 대신정보통신 진양산업 말고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이익과 실적,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고 담아놓은 종목이 이제 뭐 한 두 종목 정도 있는데, 한 종목은 대충 치울 거고 한 종목은 좀 장기로 끌고 가려고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은 정치 테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슈만 붙은 거고, 얘네들이 이제 지금 보면 먼저 움직였던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왔다가 이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 이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이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이 종목들이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나경원 관련해서 이제 엮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석을 하면 나경원이 이제 보면 뭐 원내대표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들 많은데, 그게 아니고 기업을 보고 요걸 붙여갖고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케팅을, 정치 테마라는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야, 이 다음에 움직일 정치 테마 뭐야 하고 사람들이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뭘 찾아요? 재료를 찾아다닌다고. 재료를 찾아다니면 저평가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제 원래 가치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아난티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이게 무슨 뭐 짐로저스인가? 짐 아저씨. 뭐 그 아저씨가 이제 뭐 사회 무슨 뭐 이사로 뭐 들어가니 어쩌냐 하면서 주가가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가짜예요, 가짜. 이거 무슨 뭐 시총이 뭐 1조 7천억인가 그러더만. 7천억까지 올라갔더만. 1조 7천억까지. 근데 돈을 보니까 무슨 뭐 50억 100억 벌어요. 뭐 바이오야 뭐야. 미래에 뭐 3조 4조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올라간 거야, 주가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쳐다보지 말라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는 거예요, 테마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자, 풍국주정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보니까 싸더라고. 이때 보니까 싼 게 아니고 적정 정도였어요, 가치가. 적정 정도인데 수소차 테마가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 왜? 정부 정책이 나온다.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2, 3개월 전부터 내가 회원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무언가 코멘트가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버블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소차 테마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10월달에 투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진짜들이 엄청나게 싸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테마가 불기 전에, 자, 리딩 계좌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가 먼저 이제 회원분들한테 편입하는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추천한 그 자리에서 사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 편입을 해서 여기에서 손실인 종목들만 살 수 있게끔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리딩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 적정 가치가 보면은 한 12,000원, 14,000원 요 정도가 적정 가치인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가 오버해갖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뭐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오버해서 올라간 거라고. 이때 보면 수급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 세력.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상급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 다 던졌다고. 다 던졌다. 이걸 누가 받았을까요? 개미들이 받았어요. 개미들이. 개미들이 다 받았다고. 이 위에서 개미들이 다 받았다고. 외국인들은 왜 다 팔았을까요? 야, 이거 비싸졌으니까 다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이 세력이라든가 이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는 공매도라든가 뭐 ETF라든가 요런 걸로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형식이 많아서 좀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고 포지션이 그래요. 그러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 움직이는 경우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검외라고 불러요. 검외. 검은 머리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슬금슬금 하다가 테마 붙으니까 싹 던지고 그냥 떠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개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주가야 더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눌렸다 더 갔다가 이제 뭐 무너질 수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 개인들끼리 서로 이제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서로 폭탄 돌리기 하다가 무너지면 작살나 버린다고. 자, 보혜양주 이거는 뭐예요? 이제 한창제지 뭐 이런 것도 움직일 때 얘도 보면 정치 테마로 같이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한창제지 걔네들 이제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눌렸어요. 같이 무너지는 흐름 나오다가 수소차 테마로 같이 다시 엮였어요. 자, 정치 테마, 수소차 테마 같이 엮이면서 700원에서 2,400원까지 한 300%가 단기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보혜양주 같은 경우는. 요때 물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이것도 다 팔아먹었지. 자, 기업이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주가만 올라갔어요. 테마라는 거는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테마는 두 가지를 살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뭐다? 이제 가치와 주가의 괴리.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시총이 높아진다는 거죠. 기업 가치가 1,0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2,500억으로 올라갔어요. 시총. 그럼 어때요? 이건 고평가잖아요. 현재 가치로 분석을 했을 때 고평가 정도가 심하잖아. 그럼 이건 무너지는 것도 빠르게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적정 가치 구간이나 그 이하 구간에서 개인 매물 다 털어내고 자,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가 움직이다 테마 붙으면 또 버블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 버블이 나왔을 때는 항상 파는 거예요. 버블에는 뭐라고요? 매도. 버블에 전량을 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버블 구간에 전량을 팔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현재 가치는 버블인데 현재 가치는 버블인데 미래 가치는 버블이 아닐 때. 자, 현재 가치는 5만원인데 우리는 2만원에 샀단 말이야. 자, 현재 가치는 5만원이야. 자, 5만원 넘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100만원을 샀으면 100만원 남기고 팔아요. 근데 미래 가치가 15만원이면 나머지 100만원은 15만원 갈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이 미래 가치를 내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판단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내가 투자한 원금 이상을 빼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래 가치보다 더 높은 버블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일정을 팔았을 때. 그럼 미래 가치보다 더 높은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때요? 그럼 다 팔아야죠. 일괄매도. 그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버블의 끄트머리를 잡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다가 이제 나는 다 챙겨놨기 때문에 적정 내가 생각하는 밸류나 그 수익 구간을 다 챙겨놨기 때문에 버블이 확대될 때마다 나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자, 일괄매도 하고 나오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2만원에 샀는데 현재 가치가 5만원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다가 1, 2년 있다가 갑자기 15만원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요런 이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요런 것들이 500% 1000%씩 나오는 거예요. 이 500% 1000% 수익을 내려고 이 기간을 내가 3년 2년에서 4년을 보고 내가 샀는데 이 기간이 만약에 3개월 만에 버블을 만들면 어때요? 일단 팔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버블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면 되지.
현재 가치로, 만약에 현재 가치가 버블로 와갖고, 5만원인데 이게 뭐 7만원, 10만원까지 가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자, 3년이나 4년이나 있어야 이 정도 가치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 털어내는 거지. 나눠 파는 거지, 나눠서. 그래서 테마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홍보예요, 홍보. 홍보고 마케팅이에요. 사람들의 내가 싸게 매집을 해놓고, 싼 가격에 매집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사람들 돈이 들어오게끔.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움직이니까, 돈이 들어오게끔 해서, 비싼 가격에 내가 팔고 나가기 위해서 세력들이 하는 홍보 마케팅이 테마예요. 근데 이 테마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꼭대기를 잡아서 깡통 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테마라는 거를 미리 내가 선취해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고. 자, 보자고. 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 강의야? 제가 볼 때 이제 단기 테마는 지금부터 이제 미세먼지나 가상화폐 테마, 보안 테마가 순환매 흐름이 진행이 될 듯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정치 테마랑 이제 수소차 테마는 치우고 수소차는 이제 봐야죠. 수소차는 진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진짜가 있고 앞으로도 진짜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돈이 들어갈 거니까 앞으로 돈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보면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돈이 들어가고 현대차에서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늘어나겠지. 근데 이제 수소차 테마로 엮인 종목들의 대부분들은 지금 가치가 저평가들이 아닌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되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사면은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는.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나 가상화폐 테마, 보안 테마가 있는데 미세먼지도 움직인 게 있어요. 크린 앤 사이너스 뭐 이런 것들은 대장이죠. 뭐 크린 어쩌고 저쩌고. 얘네는 이제 대장인데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이런 것들 말고 테마로 엮인 것들 중에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봐볼만 해요.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 보안 테마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없으면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테마라는 거는 없으면 말고 내가 대응을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안 보면 돼요. 왜? 장기 테마 보면 되잖아. 장기 테마 뭐 있다 그랬어? 수소차 같은 거. 기회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무언가 그런 구조들이 추적해 나가다가 그 구조들이 보이면 이제 편입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단기 테마는 항상 성장이나 저평가가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 대장으로 치고 나간다. 이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버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평가인데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50% 저평가다. 응? 그럼 어떻게 돼? 지금에서 100%가 맞아 있는 거잖아. 여기서 버블이 입혀지면 이제 뭐 200% 300%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되게 욕심이 날 수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비중에 굉장히 작은 비중만 해서 돌리면 돼요. 테마 흐름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게 있으면 돌리면 되고 안 보여주면 안 하면 돼요. 단기 테마는. 근데 장기 테마는 꼭 해야 됩니다. 장기 테마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예요. 미래의 실적이 실적이 크게 이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 이게 뭐가 있을까? 보면 뭐 바이오 그리고 지금 보면 4차 산업. 바이오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은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4차 산업 테마는 이거 현재 가치만 분석해도 사기가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일단 5G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오늘 좀 급등 나온 것들을 보면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오이솔루션 그리고 뭐 유비커스 있는데 유비커스는 우리는 이제 100% 냈다가 지금 이제 눌렸다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분할 매도 보는 거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30% 뭐 40% 수익 중이에요. 30%에서 뭐 오늘 보니까 47% 막 이렇게 수익 중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회원 중에.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보면 20% 30% 수익 중이에요. 이렇게 움직여 있는 거는 먹을 게 많이 없어요.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거 우리 유비커스 이거는 우리 뭐 1년 전에 산 거라고. 오이솔루션 이것도 7개월 전에 산 거야.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것들도 되게 오래전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움직이는 거 보지 마세요. 5G 종목 중에서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추적을 해보자. 5G는 실적이 지금 얘네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가는 거야.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골고루 담아놓고 실적이 터지면 이제 보유하고 가면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5G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딱 생각해보면 통신 3사에서 투자하잖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5G는 계속 산업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면 바닥주들이 널려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것도 보면 된다고. 요 다음에 차근차근 순번을 타고 가면서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자율주행차가 들어가면은 여기 많이 들어가는 게 뭐야. 뭐 이런 거 추적을 해가는 거죠. 이제는 반도체도 봐야 됩니다. 반도체를 지금 보면은 이제 한 내년 한 6월쯤에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과하게 반영해서 많이 빠진 게 많아요. 지금 10월 달에 투매가 나오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한번 다뤄볼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무역 분쟁이 있었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뭐 이제 D램이고 3D 낸드고 이쪽으로 반도체 굴기니 어쩌니 해갖고 막 했는데 이쪽 산업에다 이제 성장을 시킨다고 정부에서 막 밀었어요. 밀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기술 유출된다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재 그걸 받아갖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소재 공급이 안 되니까 거의 조져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재고도 많고 해갖고 D램 가격 같은 거는 빠질 건데 내년 6월달이나부터 2분기나부터 이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다지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왜? 4차 산업이 들어가면 메모리 반도체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어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스탠스가 바뀌어야 돼요. 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막 70%씩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상도 매력이 있고 자 성장성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요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분석했던 것보다 2017년도에 분석했던 것들보다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그리고 막 스마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물 인터넷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져가고 있어요. 아마존 때문에. 아마존이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지금 뭐 보면 중국의 기업들 있죠. 미국은 아마존, 구글이고 중국의 또 이런 인공지능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반도체를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까 반도체를 지금부터 이제 추적해 나가야 돼요.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D램 가격이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형성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마라는 거는 테마 이야기하다 또 딴 데로 샜는데 테마라는 거는 이제 큰 손이 매집을 하고 언론 그리고 찌라시를 사용을 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버블을 순식간에 만들어버려요. 이 버블 구간에 다 떠넘기고 나오는 거예요. 물량을. 누가? 세력이. 누구한테? 개미한테. 물량을 세력이 개미한테 다 떠넘기고 나오는데 어때요? 내가 지금 난 개미인데 세력 물량을 비싼 가격에 다 받아주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맨날 깡통 차는 거지.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테마라는 거는 아직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은 구간에 선취매를 해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 가치라든가 실적 판단을 해서. 지금은 테마주들을 접근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테마로 엮여 있는 것들 쫙 뽑아서 기업들 가치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밸류상 매력이 있고 이익 성장이 지속한 기업들은 안 그래도 저평가인데 이 테마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테마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보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장기적인 성장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파동이 나오면 버블이 예를 들어서 크게 확대가 된다고. 지금 풍국주정처럼 크게 확대가 돼요. 풍국주정은 일단 성장하는 흐름들은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는데 버블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무너지는 게 맞아요. 여기서 버블을 더 키우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버블 키워있는 종목들은 보면 안 된다. 급등이 진행이 되면
큰 손들은 같이 무시하고 분화봉처럼 달려드는 개인 투자들한테 물량을 딱 싹 떠넘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시세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테마다 그러고 알고 딱 이제 눈에 보여지면 이미 시세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더 간다 그래도 짧은 매매 수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는 테마들 말고 장기 테마들만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분석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내가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장기 테마들만 보세요. 장기 테마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4차 산업 관련주 중에. 그래서 대충 1, 2년 쥐고 있으면 이거 뭐 수익 크게 주겠구나 하는 것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쓸어 담으라고. 지금 되게 싸져 있어서 아주 좋은 구간이란 말이야. 이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입혀져 있으면 주가가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테마가 불어도 많이 못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테마가 제대로 불어버리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단기 테마, 되도 않는 테마 같은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미세먼지 테마도 오늘 보니까 싹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이는 게 뭐 대유에이텍인가? 뭐 요런 것들이 뭐 보면은 뭐 한 20%씩 때리고 뭐 요런 것들이 슬슬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다 가짜거든요. 왜? 기업이 썩어 있어. 기업이 썩어 있는 것들 말고 쓸만한 놈들 중에서 지금 쓸만한 놈들 밑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미세먼지 테마도. 그러니까 단기 테마 보려 그러면 그런 쪽 보고 가상화폐 요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노코멘트 하는데 요거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미리 해갖고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보안 테마. 그러니까 가상화폐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에서 고평가인 종목들 막 버블인 종목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가치 판단을 해서 좀 담아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 테마가 안 불어도 부여할 수 있는 보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테마가 불든지 안 불든지 상관이 없어요. 테마가 안 나와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들. 근데 테마가 나오면 급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일부 조금 편입을 해놓은 거고요. 우리 보유 비중 중에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 중에서 지금 뭐 다 보고 있는 뭐 정치 테마, 수소차 테마 이런 것들 쳐다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른 거 보라고. 아직 안 움직인 것들 많은데 뭐 테마도 순환매가 돌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그래서 단기 테마는 내가 진짜 확실하게 분석할 여력이 안 되고 그 자신이 없으면 쳐다보지 말라는 소리고, 장기 테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집중을 하세요. 요런 거에. 장기 테마에 집중해라. 자, 장기 테마는 뭐가 있을까? 자, 미래 가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 가치.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왜? 지금 숫자가 안 나오니까. 숫자가 뭐예요? 숫자가 실적. 뭐 PBR, PER, ROE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돼요. 자, 5G 무조건 이거 진행이 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미 이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보여지죠.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계속 공급계약 나오고 있잖아요. 유비커스, 오이솔루션 막 하면서 공급계약 같은 거 뭐 나오면은 막 급등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늦었어. 그런 종목들 말고 지금 실적이 안 입혀져 있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런 종목도 사서 기다려. 실적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실적 나오기 전에 주가가 급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팔고 나오고, 실적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막 급등으로 나오고 뭐하고 하면, 자, 미래 실적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테마라는 거는 100% 뭐 이런 거 쉽게 나옵니다. 이런 수익률도 쉽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장하는데 고점에 잡는 짓은 하면 죽는 거예요. 다 테마는 무조건 선취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5G라 그래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 사지 말라 그러잖아. 우린 갖고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안 갖고 있었으면 지금 절대 사지 않아. 삼성전자 내가 작년 10월이고 막 이럴 때 절대 사지 말라 그런 게 뭐예요? 왜? 재고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율 높아지고 있고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러고, 응?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상 최대 실적 냈을 때 이거 개미 지옥 될 거라 그랬잖아. 제가 막 액면 분할하고 했을 때 자꾸 이제 딴 길로 새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4차 산업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건 뻔해요. 그쵸? 그리고 기업들의 돈이 엄청난 규모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을 누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기업이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많은 애들이 전 세계 다 기업들이에요. 사물 인터넷을 누가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사물 인터넷 쪽에 크게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그걸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걸 구축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 수요를 받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4차 산업으로 엮어서 봐야 돼요. 반도체를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이유는 뭐냐면 버블을 키웠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마진이 좀 사기였어요. 마진이 막 40%씩 나온다는 건 사기였어. 이거는 무조건 캐파를 늘려갖고 끌어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끌어내려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주가가 더 많이 내려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자리보다 뭐 한 20% 30%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30% 빠졌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0, 30% 더 빠지면 끝이란 말이야. 바닥이야. 단기적으로. 근데 중소형주들은 어때요? 중소형주들은 마이너스 70%씩 빠졌어요. 나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소형주들은 바닥 잡고 이런 것들은 1000%씩 갈 수 있단 말이에요. 4차 산업 입혀주면 1000%씩 갈 수 있다고.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줬는데 힌트를. 이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회원분들도 한테도 아니고 이거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하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잘 추적해서 내년 상반기에 2분기라 그러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공부 열심히 하고 추적을 하면 좋은 기회를 반도체에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런 것까지 내려왔다. 요 부분은 내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 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니까 5G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쵸?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죠. 사업이라는 건, 기업이라는 건 돈이 들어가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거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니까, 막 통신 장비 갖다 쓰고 있잖아. 이게 전 세계로 확대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G는 아직 시세가 시작이 안 됐어요. 2020년, 2021년까지는 가겠죠. 그 구간에 실적이 터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인구 노령화, 자, 인류 생명 연장, 제약 산업의 수요.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상력으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영화 보고 TV 보면 뭐예요? 요즘 아람브라 공전 하잖아요. 아람브라. 아람브라 막 하잖아. 여기에서 보면 뭐 어때? 게임, 가상현실 나오잖아요. TV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온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왜?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게 성공을 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그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 공감을 끌어내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자, 여기 좋은 거 있네. 게임. 그쵸? 이런 것들 보란 말이야. 장기 테마를 보라고. 투자는 가장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유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구 노령화, 인구 생명 연장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 바이오가 있겠죠. 근데 바이오는 너무 어려우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바이오 안 보면 되지. 제약 보면 되지. 제약. 제약주들 중에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고 뭐하고 하면 뭐 암 치료만 받고 뭐 그런 것만 해야 되냐고. 우리가 바이오만 해야 돼? 아니잖아요. 자, 비타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뭐 골다공증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데 약도 있어야 되고, 어디 까지면 잘 낫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연고도 발라야 되고, 그런 회사들 보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 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자기의 판단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서 주가가 5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이거 뭐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는, 내 판단을 믿고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턴이 나왔을 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치 판단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테마, 장기적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장기 테마는 뭐가 다를까요? 단기 테마는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단기 테마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단기 테마는 이거는 아무나 못한다. 아무나 못해요. 하지 말라고. 돈도 안 돼, 이거. 근데 장기 테마는 어때요? 누구나 다 한다. 누구나 안다.
누구나 아는데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을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투자하기 싫으니까 이건 쳐다도 안 본다고. 얼마나 좋아, 남들이 쳐다도 안 봐주는데. 우리들은 요걸로 돈 많이 벌면 돼요. 왜?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 도라이들이지. 응? 단타꾼들 열심히 치라 그래. 그래갖고 꼭지에서 세력 물량 다 잡아갖고 뒤지라 그래.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장기 테마 이런 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간만 1년에서 3년 보유하면 돼요. 그럼 수익률 크게 나온다고. 100%에서 막 1000%씩 나온다고요. 이 장기 테마 보라고. 여기에서도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진짜 공부해갖고 야 이거 진짜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 안 하지. 5G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채워놨고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은 실적이 안 입혀졌지만 입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는 미리미리 채워놨어요. 한 계좌 비중에 20-30%씩은 채워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움직일 때까지 냅두면 되지. 왜? 돈이 들어갈 거니까. 실적이 언제고 나올 거니까. 그래갖고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가면 이거 테마가 심하게 불어갖고 막 뭐 실적 나오지도 않는데 막 주가가 이빨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팔고 나와야지,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날 때는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하면 시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익이 보여지면 빠져요, 이제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과 이제 주가와 가치는 이게 항상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가치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똑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 땡큐인 거예요. 요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래 보유하면 돼.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 살 돈 없으면. 그냥 여기서 사갖고 냅두면 되지. 그러면 언젠가 이게 턴이 나와서 수익을 크게 주는 구간이 나온다고. 요런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상상력을 집어넣으면 장기 테마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 굉장히 많다. 지금 널려있다. 장기 테마주들. 2차전지도 대장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일진머트리얼즈 이런 거 보지 말고 많이 못 먹는다니까. LNF 일진머트리얼즈 이런 거 말고 지금 보면 후발주인데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도 많아요. 2차전지 이 관련주들이. 근데 요것도 보면은 미래 이익이 어떻게 보면 담보가 돼 있는 경우거든. 요런 것들. 왜? 이 시장은 성장을 어마무시하게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피크는 한 2021년쯤 나올 것 같아. 그럼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은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요런 게 장기 테마라고. 우리가 다 아는 거, 누구나 아는 거. 왜 누구나 아는 걸 안 하고 남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거 요런데 나만 아는 정보겠지 하면서 꼴깍 떨다 보면 다 꼭지에서 무는 거예요. 나만 아는 정보라는 건 없어. 내가 이미 알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왜? 세력들이 나한테 알라고 줬는데 남들은 모르냐고 다 알고 있지. 버블을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버블을 먹으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고평가에 들어가서 버블이 생기면 그 버블을 내가 수익을 내야지 하고 들어가는 건 미친 짓거리예요. 그건 꼭대기에 물려버리면 죽는 거야. 지금 싼 것 중에 이게 모멘텀이 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누구나 다 아는 것들 중에서 남들이 모르는 종목. 누구나 다 아는 산업군인데 남들이 모르는 종목들을 찾아야지. 그게 실력이지, 그쵸? 인류가 환경을 신경을 쓰게 돼요. 자, 장기 테마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내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충 일부 지금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장기 테마라고. 얘네들 중에 오픈이 너무 많이 돼갖고 주가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은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미래 업황을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가치, 실적 이런 걸 추적을 해. 숫자를 보라고. 숫자를 추적을 해. 나도 진짜 수학을 진짜 싫어하는데 계산기가 있으니까 이제 계산기라는 혁명적인 발명품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거 나 학교 다닐 때 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말고 해본 게 없어요. 뭐 미적분이니 함수니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 곱하기만 알면 돼. 또 그것도 내가 곱하기도 몰라도 돼. 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돼. 그런 거 공부는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공부해야지. 더하기 눌러서 뭐 누르고 뭐 곱하기 눌러서 뭐 누르고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그 정도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추적을 해서 저평가 정도 그리고 성장 정도를 체크를 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지분을 담아가야 된다. 자, 오늘 그건 마무리한 거고,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요렇게 해갖고 요거 수익 내고 요렇게 해서 요거 수익 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재미로. 심심해서.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정치 테마를 뭐 정치 테마로 이게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한창제지하고 남선알미늄은 테마에 엮여서 간 거지. 우린 이걸 보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낸 거죠. 근데 이거 수익이 나면서 정치 테마가 우르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때요? 아, 요거 파동이 나왔구나. 그래갖고 안전 마진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한번 챙긴 거예요. 지금부터는 더 가든지 말든지 보면 안 된다고. 얘네들은 장기 테마가 될 수가 없어. 정치 테마는. 물론 이제 대선 테마가 한번 돌겠죠. 대선 테마가 한번 돌 건데 요거는 좀 파동이 세게 나오는데 지금 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놈이 이렇게 대선 테마로 엮여서 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대선 테마주들 나오고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건 모르는 거고, 수소차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가치로 봐서 이제 판단을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 테마는 보지 말자. 단기 테마는 잡아낼 수 없다. 일반인들 뭐 진짜 뭐 경험이 진짜 많은 사람들 아니면 요거는 잡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장기 테마 누구나 다 아는 거. 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이 핵심이에요. 4차 산업이. 4차 산업이 핵심이라고. 장기 테마 누구나 다 알잖아. 4차 산업은.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추적을 해나가세요. 그러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4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전 산업에 다 엮여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물간거 북한 테마 이런 것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후발주들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편입을 해갈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고 하면. 왜? 굉장히 저평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대장들 보면 죽어요. 대장들을 보지 말라고. 요거 무너질 때, 요거 무너진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할 거라고. 후발주들이 움직였죠. 북한 테마도 먼저 치고 나간 거 나오고 이제 후발주들 나오고 이제 진짜들은 숨어져 있어요. 북한 테마주들도. 그리고 단기 테마, 장기 테마 보면 단기 테마주들이 보면 지금 정치. 요 테마주들은 이제 정치 테마로 시작해서 아무나 그냥 막 이름 붙여갖고 다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뭘로 나뉘어요? 대선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딱. 대선 주자들이 딱 정해지면 이때부터 이제 이 테마는 시작이 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5년마다 나오는 이벤트라서 파동이 좀 크게 나와요. 파동이 크게 나오는데 한 1000%씩 나온단 말이에요. 대선 테마도 1000%에서 2000%씩 나와요. 2000%씩 나오는데, 자, 문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막 엉망이고 뭐하고 하면 지금 대충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야당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아, 잠깐만, 여당인가? 한나라당이 뭐야? 아무튼 거기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문정부가 다 조져놨으니까. 경제 조져놓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뭐 보수, 뭐 진보 해갖고, 보수는 이제 뭐 다 때려잡는 식으로 이제 민심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뀔 거라고. 여기에서 봐야 돼.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 말고 다른 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랑 스탠스가 같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민들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평균 이상은 통일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뭐 내 거 뭐 주는 건 다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통일세 뭐 이런 것들 낸다 그러면 다 싫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뭐 문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가 가시적인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바뀌면 또 북한이랑 쌩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정부가 만약에 그것까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경제까지 좀 이렇게 생각해주고 무슨 이상한 대도 않는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개뿔 무슨 뭐 최저임금만 올려갖고 다 죽여버리고 요런 짓거리만 안 했어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건 진짜인데. 일단 어차피 북한은 어떻게든 개방을 할 거니까 요걸 장기적으로 보긴 봐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이제 대장으로 나섰던 이제 그런 버블이 껴있는 종목들은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직도 개인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북한 테마주들에는 그것들이 털리기 전에는 보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이제 슬슬 관심을 갖는데, 요때 안 움직인 것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 후반이 먼저 움직일 거고, 바이오는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임상 3상만 보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제 19년도 2분기쯤이나부터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반도체 기업들 중에 우리가 지금 담아간 것들은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또 이제 영상으로 자 300% 수익 났습니다, 500% 수익 났습니다 하면서 자랑질 하면서부터 이제 다루어 드릴게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다 아는 거 하면 돼요. 그냥 다 아는 거. 그래서 테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막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수익은 다 아는 데서 나와요. 다 아는 데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져 있지 않고, 지금 실적이 아직 입혀지지 않았는데 실적이 입혀질 것들, 뻔히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테마들 봐라. 자, 오늘 그래서 주제는 테마는 마케팅이다 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전달이 됐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되게 간단해요.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왜곡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식은 결국은 테마든지 뭐든지 간에 다 가치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가치 연동. 근데 이제 이게 왜곡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곡이 벌어지고 이 괴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시도 때도 없이 꾸준히 나오는 게 뭐냐면 변동성 때문에 나와요. 변동성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채권이나 우리 은행처럼 일정 금리 주고 계속 해버리면 어때요? 이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주식 투자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치보다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고 이만큼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평가되어 있는 건 싸그리 버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팔아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쌀 때는 쓸어 담아서 그냥 기다리면 돼. 이게 뭐 얼마가 빠지든지 뭐가 중요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이런저런 걸로 현혹을 해갖고 막 언론, 정책, 무슨 뭐라 그래야 돼? 막 전쟁, 별로모 걸로 다 해갖고 리스크를 만들어서 끌어내리고 뭐하고 하면, 주가를 끌어내려놓고 뭐하고 하면 개미들은 겁나니까 다 던지고 맨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치와 연동이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 돈 이렇게 잘 번다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왜 그러냐고? 숫자만 보니까 그래요. 숫자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숫자가 다 찍혀 있으면 주가 위치가 어딘지 봐야 되는데 시총을 봐야 된단 말이야. 시총을. 근데 돈을 이렇게, 예를 들어 돈을 500억을 버는데 1년에 500억을 버는데 시총이 예를 들어 1000억이야. 엄청 싸니까 주가가 빠지는지 말든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이빨 올라서 시총이 1조야. 근데 500억 벌어. 이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이런 기업이. 이런 기업은 매력이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 100억 벌었다가 이게 500억 됐는데 갑자기 주가가 1000억에서 10배가 올라 있어. 요런 것들을 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뒤지는 거지.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는 비싸고 싸고를 판단을 하면 고점에서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못 잡는다. 무서워서라도. 근데 왜 이렇게 고점에서 항상 잡아갖고 다 죽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는 가치를 분석하는 법만 공부를 하면 돼요. 나머지는 시황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서, 상상력에 따라서, 또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물론 항상 왜곡과 괴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 감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간만 길게 끌고 가면 복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게 주식시장이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